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2학기에는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5G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높이고 위험성은 낮추면서 산업 생태계의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식수 불안이 잇따르면서 환경부가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경남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의 72%인 280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교육에 큰 혼선이 있었죠. 2학기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경남도 교육청이 2학기 등교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권정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하루는 등교, 하루는 원격 수업, 일명 퐁당퐁당으로 불리는 격일 등교. 2, 3일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연속 등교. 한 주는 등교, 한 주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격주 등교. 코로나19로 학교마다 불규칙한 수업으로 혼란스러웠던 1학기와 달리 2학기는 등교 수업이 우선됩니다. 1학기가 코로나19로 학생의 건강권을 우선하였다면 2학기는 건강권 못지않게 학습권도 최대한 고려해서 학사 운영을 하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학생 수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1단계에선 초중 고등학교 모두 등교 수업을 우선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데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와 800명이 넘는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47개 초등학교와 22개 중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하지만 나머지 학년 중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에선 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전환되고 등교와 원격 수업으로 바뀝니다. 3단계는 원격 수업이나 휴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먼저 고등학교는 지난 7월 초에 안내한 것과 큰 변화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1차적으로 전교생 매일 등교 등 수업 방법의 선택권을 학교에 주었으며 8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되 적어도 중3은 매일 등교해 달라는 것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2학기에는 저학년의 등교가 권장돼 원격 수업을 어려워했던 저학년을 둔 학부모의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자연재해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 수업으로 대처하는 등의 새 지침을 만들어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5G 기술 발달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효율성은 높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은 줄어들었는데요. 장비 산업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게차를 생산하는 창원의 한 공장. 지게차 한 대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범한 지게차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G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더해져 지게차 스스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능숙한 운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실제로 무선으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5G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계속 지금까지 실증해 오고 5G와 AI 기술을 이용한 무인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무인 지게차 상용화에 첫 발을 내딛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5G 무인 지게차 사업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올해 안으로 물류센터와 항만 등 산업 현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또 시장에서 호평받는 그러한 지게차를 양산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기반 무인 지게차가 상용화되면 장비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원격으로 최대 50대의 지게차를 제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10mm의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 물류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기술은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지게차의 상황을 놓고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지게차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읽는 하나의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5G 기술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산업 생태계의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길어진 장마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식자재 마트 야채 코너 앞. 여기저기 할인 안내문이 붙었지만 가격표를 바라보던 손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비 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도매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껑충 뛰어오른 채소값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가격이 한 3,000원, 4,000원씩이면 2,000원 더 올랐죠. 언제에 비해서? 장마지 오기 전부터 시작.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대파는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고추, 쪽파 같은 밭작물 가격 대부분이 2배씩 뛰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작황을 망친 농가가 많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저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채소값 상승은 장마철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16.3%나 폭등했습니다. 배추와 양파, 상추의 경우에는 3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짧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긴 장마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농가 출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채소류하고 과실 쪽으로 해서 신선 채소, 신선 과실 이쪽이 장마의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비로도 오르고 전년 동월비로도 올랐는데 8월에도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장맛비가 길어질수록 고온따습한 날씨에 취약한 작물들은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장마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낙동강 식수 불안이 잇따르면서 환경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함께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4일 이에 따른 환경부의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은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구 기자, 그 낙동강 취수원 이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네, 낙동강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부산과 동부 경남 시민의 취소원으로 한강과 강변 여과수를 제시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낙동강 지역 5개 시도는 수질 개선과 물 배분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정부 그린 뉴딜로 추진하려고 공식 건의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1일 기준 한강 하류물과 강변 여과수 개발 물량을 더해 95만 세제곱미터를 확보해서 동부 경남에 48만 세제곱미터, 부산에 47만 세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사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상류의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으면서 지난 1991년 페놀 사고를 비롯해 먹는 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를 낙동강 본류에 의존하는 비율이 경남 지역의 경우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해와 창원 등 동부 경남도 낙동강 하천수 의존율이 70%대로 높아서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4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물관리 연구 용역을 추진해온 환경부가 경남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났는데요.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취소해 절반이나 부산에 공급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경남 주민의 재산권이 심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 이유입니다. 또 합천 창녕 인근의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 강화와 갈수기 물 부족, 온천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창 군민들 반발도 거세다고요? 네, 현재 환강 본류 지역인 거창 군민도 환강 취소안 선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창군 의회는 지난 5일 거창군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강 발원지인 거창군을 배제한 일방적인 절차를 규탄하는 환강 취소안 선정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환경단체가 당연히 보수문 개방의 중요성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취소안 다변화 이야기는 자체가 결국 이 낙동강의 수질 개선,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 없는 이 같은 방책은 결국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낙동강 8개 보호 처리 방안과 수문 개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종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남도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발표되면 취소원 다변화 관련 지역의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정은 현재 2등급인 낙동강 수질을 오는 2025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전체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지난 4일 환경부의 보고회 무산으로 취소원 이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환경부는 곧 온라인 보고회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동강 취소원 이전 방안에 대해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해 짚어봤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경남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 280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 경상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도내 4곳의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388명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7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 4곳은 병원별 전문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근무 배치 계획을 수립해 당초 우려와 달리 정상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는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된 학교 내 열린 주차장이 오는 10일부터 재개방됩니다. 창원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다시 개방하기로 하고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와 공공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인근 주민들과 나눠 사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열린 주차장 6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국가 하천인 김해 화포천의 훼손 습지를 복원합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8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입해 훼손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화포천 전체 면적 124만 제곱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60만 제곱미터로 육지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육지화된 습지를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복원합니다.
화포천은 김해시 진내면 대암산에서 시작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18km의 하천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로 습지 보전법에 따라 2017년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 13개 사업 4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교부 사업은 의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과 안민터널, 노후터널 등 교체 공사 9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시설 개선 사업 7억 원 등입니다. 창원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최고 금액입니다. 7일 오전 8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0여 명 중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뒤에서 오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별 청년들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청년주택을 발굴하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은 기존 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청년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추진됩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청년 건축가가 만드는 맞춤형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차단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재학 나이에 맞는 만 8세에서 18세로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취약 유예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질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지원 물품은 일회용 마스크와 면마스크, 손 소독젤 등 9가지입니다. 신청은 도교육청 위탁기관 청소년 쉼터 위카페 다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방문 수령 또는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부터 2주간입니다. 거창군이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택시 38대를 줄입니다. 거창군은 7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제4차 택시 총량제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와 보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연도별 감차 규모는 올해 9대에 이어 내년 10대, 2022년 13대, 2023년과 24년에는 각각 3대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감차 보상액은 법인 택시 3,500만 원, 개인 택시는 7,500만 원입니다. 통영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받습니다. 추가 시행되는 사업의 물량은 60여 대분으로 총 1억여 원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세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수량 50에서 100mm로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150mm 이상인 곳도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이후 흐린 날씨가 전망됩니다. 해상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